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고,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약세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런 모습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 그러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보시는 자료처럼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온다. 미 국채 금리 대반전 오나 하는 이 대주제가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던져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께 충분히 내용이 공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2021년 경제전망,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건 2020년이었겠죠. 팬데믹 때. 2020년 연말에 21년 전망서를 냈겠지만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63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디지털 통화 경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대주제인데요. 6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세계 통화 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기 시작하고 리브라 테더, JPM 코인과 같은 민간 기업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화로 등장할 미래가 멀지 않다. 디지털 화폐가 수출입 거래의 회계 단위가 되고 결제 대금의 청구 기준이 되면 환율이 국제 무역에 주는 영향력이 약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중국은 패권을 빼앗으려 노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양국의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통화의 기초에 대외 거래를 지속할지에 대한 중장기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스테이블 전쟁이 온다. 코인 전쟁이 온다. 라는 말씀을 2020년에 화두를 꺼내 들었으니까 그로부터 5년 후 지금 실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에 이 한 발 빠른 긴급 진단 글을 종종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가 급부상하고 통화패권의 재편이라는 중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칼럼을 오피셜 클럽에 여러분께 먼저 공유해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세 다음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잠깐 시작에 앞서 역사를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17세기예요. 서양에서 근대적 지폐가 등장했는데 그게 사실 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금 세공자에게 금을 맡겨요. 그리고 금을 맡기는 대신 보관 증서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을 가지고 거래를 안 하고 금 보관 증서, 나 금 100만 원어치 갖고 있어.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커피 좀 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금 보관 증서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금 보관 증서를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불렀었는데 상인들이 이제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골드스미스 노트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골드스미스 노트가 지폐가 된 거예요. 지금의. 그리고 금세공업자가 은행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금세공업자의 모습이고 여기서 금을 맡기고 금 보관증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그 골드스미스 노트고 금 보관증입니다. 지금의 영국 파운드화를 보면 이 보세요. Promise to pay
the bearer 5 pounds on deman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골드스미스 노트에 담겨 있는 문구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즉각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바로 돌려줄게. 라는 약속 증명서예요. 금 보관증이라고요. 금 보관증의 역사가 지금 영국 파운드화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근데 21세기입니다. 현대판 골드스미스 노트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달러화나 그 밖에 뭐 원화 기반으로도 될 수 있지만 그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코인은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골드스미스 노트를 제시하면 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제시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인데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암호화폐는 관리 감독 기관이 없죠. 발행 주체가 없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국가가 관리 감독에 관여할 수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니까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있고 불안정해요.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급등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안정적인 거죠. 통화 가치와 연동시킨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입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한국은행보다 많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고 있는 법제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있는데 그게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곧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첫 연방 법안이고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 프레임워크가 지니어스 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1대1 준비금을 의무화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그럼 발행한 만큼 누군가 그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주겠죠.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달러를 민간 기업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은행으로 치면 지급 준비율과 같은 개념인데 1대1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발행 기업이 문제없이 행동하는지, 그리고 발행인의 규제를 승인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돈 세탁 방지 의무나 신원 인증 의무화를 그러니까 AML, KYC와 같은 규정도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실제 자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달러를 그대로 달러의 형태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민간 기업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지니어스 액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화면을 열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결국 미국 국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그럼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장치가 생겨나면 법적으로 그게 근거 있게 생겨나면 민간 기업들은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 할 것이고 왜냐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대로 1달러, 1코인 1달러를 받을 수 있고 수취한 1달러를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 4% 수익성을 담보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많은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1번.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다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수하는 흐름이 또 연결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장려할 수 있고요. 또 이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그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가 단순히 미국 공화당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당적인 미국 전체 경제를 생각해서 초당적으로 이끄는 어떤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촉도 하고 있고요.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미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하루 거래량이 수십조 원대에 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자금 정산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보관 증서인 이 골드스미스 노트로 거래했듯이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화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 월가 은행들도 이제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BOA,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이 지분을 형성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을 통해 송금이라든가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정산하면 수수료를 안 뗄 수 있어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거래 속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송금이나 환전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소위 말하는 은행 패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탈중앙화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도록 뭐 하는 겁니까? 은행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자 하는 움직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큰 그림,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궁극적으로 발행하는 미 행정부 입장에서의 취지는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 달러라는 거죠.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말씀드려보면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서둘러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시면 첫째, 디지털 달러를 활용해서 세계 주요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글로벌 통화 패권에 지금 위안화가 디지털 통화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위를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이용하던 세계 주요국들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원화를 이용하지 않고 달러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예요. 그럼 통화 주권을 놓치게 되겠죠. 특히 이 블록체인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뭐가? 거래 상세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보안에서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의사결정하진 않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만성 재정적 자국이고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도 도입하려 하고 재정 건전성이 더 취약해질 것 같고 그리고 무디스가 신용 등급도 강등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입찰 시장에서 매수세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하물며 회사채 발행이 가능할까요?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료를 보시면 코인을 발행하면 결국 국채를 매도하는 자로부터 국채를 사고 현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 앞단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을 구매하는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고 코인을 1달러 1코인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환한 이 현금을 가지고 역시 국채를 매수하는 거죠. 그럼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국채 가격을 상대적으로 올려놓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위협을 줄 것이고 어떤 우리는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본다면, 새로운 통화패권 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CBDC를 발행해서 위안화의 글로벌 통화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도 중국이 한국 기업한테 수입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수출입 거래의 화폐 단위가 될 수 있고, 실제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수입을 위안화 결제하는 그 비율이 보면 3.1%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아직 얼마 안 되지만, 그죠? 아직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25년 들어서 더 강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CBDC를 통해서 그 통화패권 지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럼 통화패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움직임에 소홀히 대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이게 새로운 유동성 공급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겠죠. 그럼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면, 급물살을 타면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과도한 인플레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거의 끝으로 디지털 통화 개발이나 정책적 활용을 본격적으로 우리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직접 설계를 했는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모델을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시범 운영도 하고 있고 디지털 통화 실험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이미 마련해 놓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이런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은 제 칼럼입니다. 제 사인과 함께 남겨져 있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 오피셜 클럽에 업로드된 아, 글을 공유해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오고,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의 대반전, 국채 시장의 대반전이 올 수도 있겠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경과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끝으로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방금 보여드린 글도 공유를 해드리는 것처럼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에 조인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